대표 당장은 영장실질심사 대비해 총력을 다할 텐데요. 기각 발부 시나리오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큰 고비는 일단 넘긴 셈이지만 당 내용 어떻게 수습할지 또 부결 호소문으로 타격받은 그 신뢰 어떻게 회복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표결 직전 박광훈 원내대표에게 통합적 당 운영을 약속했던 만큼 비명계를 끌어안을지 아니면 반대로 가결의 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해서 공천에서 불이익 줄지 어느 쪽이라 보세요? 아니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약속도 깨버리는데 표결 하루 전에 박광훈 원내대표 병원으로 불러서 거기서 한 약속이 뭐 그렇게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보기엔 맞아요. 이건 지금 분위기상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당을 통합적으로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쨌든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관해서 이렇게 장기간 수사를 해서 그리고 2번에 걸친 영장 청구를 했고 그걸 위해서 정치적으로 검찰이 상당한 무리를 했는데 기각된다라고 하면은 역풍이 세게 불 거라고 보고 그 얘기는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으로 기사회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내에서 과연 이제 통합적인 그런 정치에 나설 거냐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제 당내 반란표 가결을 찍거나 뭐 기권 무효를 찍은 실제 무슨 그 색출 내지는 축출 이런 과정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의 홍위병이 조직됐어요. 민주당 혁신회의라고 하는 이분들이 다 내년에 공천받으려고 하는 이게 예비 후보들이에요. 거기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누가 공천에서 살아남느냐. 이런 이해관계가 이재명 대표를 명분으로 중심으로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개딸들의 강경한 목소리하고 다른 겁니다. 차원이. 이게 이제 정치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대 지금 현재 제1야당 160, 170석 가까운 이 어석이 필요 없어요. 사실상 제대로 된 야당 하려면은 흔히 말하는 딱 정해군 자기 친위 세대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 견제하면은 제일 정확합니다. 의석수가 많은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게 유리해요. 지금처럼 거대 제1야당을 유지하기 위한 통합과 또 뭐 각 개파 간의 어떤 그런 내년 총선을 통해서 어떤 균형을 갖춰주고 이거 안 합니다. 그럼 다 섞어버립니다. 소위 비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공천 안 줄 수 있다. 공천 학살을 넘어서 이건 해당 회의자는 보란 듯이 몇 명 먼저 날려버릴 거예요. 아니 그럼 비명계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 안 있어도 지금 이제 그만한 세력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결정적으로 민주당의 올해 그 불행은 이재명 대표와 맞설 만한 그런 세력이 민주당 내에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다소 입장이 다른데요. 어쨌든 기각이 되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법원의 판정과 상관없이 무도한 정치 검찰의 공작이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목표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이분은 당대표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2027년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2024년 총선을 어떻게 임해야 되느냐는 입장에서 좀 저는 김성태 의원님하고 이제 정반대 의견인데 무조건 이겨야죠. 왜냐하면 의석수보다 내 편이 중요하다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의석수가 왜냐하면 더 중요해요? 공무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다시 민주당이 일당으로 올라서게 되면 공무원들이 더 이상 윤석열 정부에게가 시키는 것에 무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특히 검찰이. 내가 지금까지는 어쨌거나 정치적으로 눈치 보느라 끌려왔지만 선거까지 또 민주당이 이긴 마당에 무리하게 이재명 대표를 쫓아다니는 일을 그만하고 내일 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흐름이 조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어쨌건 민주당 한 번 더 밀어줬으면 사실상 도저히 윤석열 못 믿으니까 민주당이 한번 알아서 잘해봐라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라서 총선에서 다수당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교훈이 있잖아요.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진박에 찐박에 무슨 박에서 진실한 박근혜 사람들만 모으다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모든 정치인들이 다 봤는데 우리 편만 모으자는 정치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구속 시나리오 바로 가보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보면요.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당대표직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당대표직을 유지하려고 시도는 하겠죠. 하지만 총선 때까지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보다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이재명 대표가 어쩔 수 없이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성적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뭐 이재명 대표 가까운 그런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게 구속이 된다 한들 대표직에서 바로 물러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꽤 흘러나와요. 혹시라도 구속이 되면 내려놓으시라 그런 말에도 동의하기는 어려우세요? 동의하기 어렵죠. 지금 정기국회 그거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그런 식의 논리나 그런 식의 주장이 예. 그게 정권이나 검찰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당이 위기입니다. 당이 난파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당의 구성원들이 일치 단결해갖고 당대표 중심으로 뭉쳐갖고 정권에 이거는 뭐 어떤 포괄적인 행태에 대해서 저희가 결사항전해야죠. 그렇게 되면 분당으로 갑니다. 민주당이. 그거 버티면서 수도권에서 선거 치르겠다. 그럴 의원 저는 몇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고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을 텐데 못 버팁니다. 이게 민심 때문에 못 버티고 의원들의 동요 때문에 못 버텨요. 이게 대한민국 정치사에 없었던 얘기거든요. 이게 정치 문법에 어긋난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구속돼 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양 진영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대행 체제를 만들 거예요. 그게 이제 비대위로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카드죠. 이런 카드들이 내년 총선을 지휘하고 민주당을 배나 핵심시키면서 좋은 인사들로 또 일정 부분 물갈이를 공천을 하면서 바로 서면은 우리 당이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이낙연 대표, 김부겸 총리를 거론해요. 아우 저분들이 들어오면 합리적이고 우리가 어려워지는데 두려운 상대인데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런 건가요? 들어와라. 다 예측 가능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변화도 혁신도 없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의 체질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는 비대위원장을 모셔서 총선을 혁신적으로 치르는 것. 결국 내년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물갈이를 하면 예. 그건 뭐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학살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혁신이 될 건데 거기에 상응하는 민주당이 어떤 혁신을 만들어낼까가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오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지난번 김은경 혁신이 같은 가짜 혁신 비대위가 들어오면 하나만 한 거죠. 대박이죠. 그건 진짜 혁신 비대위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네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에 이재명 대표가 24일간의 단식을 마쳤습니다. 의료진이 더 이상은 하면 안 된다라면서 중단을 권고했고 회복 치료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단식 투쟁 24일 차인 오늘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 치료에 들어갑니다.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입니다. 24일 만에 단식을 중단한 것은 뭐 뒤늦었지만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잘한 판단입니다. 지금 하루빨리 이제 몸을 회복해서 26일 있을 영장 실질 심사에 자신이 걸어가서 자신의 억울함이나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 그걸 말해야 되겠죠. 만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고 계속 병원에서 단식을 이어갔다면은 그럼 검찰이 체포영장을 국회 동의안을 넘겼을 때 그걸 실질적으로 본인이 수용한 거랑 마찬가지죠. 어쨌든 너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단식 중단 결정은 잘 된 것이고요. 영장 실질 심사는 제가 지난주에 좀 파악해 본 바로는 영장 실질 심사 충분히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판사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 판단하고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자신감의 전 발로라고 보고요. 가서 잘 설명해서 판사를 설득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구속이냐 기각이냐 결과를 예측을 해볼게요. 짧게. 저는 받아들이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통과되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기각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발부냐 기각이냐 결론은 납니다. 어느 쪽 결론인지에 따라서 여야 모두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